자, 마지막 5번째 발표입니다. 동국대학교 최원재 교수님께서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와 불교 수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최원재입니다. 10분 할애를 받았습니다. 금방 임팩트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거는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와 불교 수행이라는 건데요. 사실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요. 디지털 내러티브하고 데이터 내러티브 그리고 불교 수행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좀 조목조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전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승가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잘 듣고 계셨다가 이 아이디어를 전공 필수로 좀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 과정이 없다고 하면은 도태될 게 분명합니다.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데이터 중심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데이터 중심 사회를 만드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는 고려의 8만 대장경이 있었으니까 고려 8만 대장경이 오늘날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디지털이 붙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불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 깨달음이 가끔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온톨로지라는 걸 설명 좀 드릴게요. 간략하게요. 복잡하지만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라는 것은 데이터들과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님의 침묵이다. 그러면 님의 침묵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님의 침묵이 안에 있는 그 단어들 전부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 쏟아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소화한 거를 남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그 자체로 개념화하기도 하고 그게 온톨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톨로지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재구성하게 되죠. 데이터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게 되지 않으니까요. 좋은 데이터와 아무 데이터는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데이터, 남들이 보기에 좋은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고 아무런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나만 좋은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디지털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컴퓨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섞어 나갈 것인가, 그게 내러티브입니다. 간단합니다. 디지털, 컴퓨터와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가 본 데이터,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데이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란 그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데이터가 서말이어도 디지털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꿰어 나갈 것인가. 내 손 기술, 그 눈으로 보는 것, 내 손으로 보는 것 전부 다 내러티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욕심이 나타나죠.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모든 고뇌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러티브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것이냐? 괴로움의 고통의 시작은 데이터 처리자 입장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생산자입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생산해 버려야지. 8만 대장경 그 하나하나 깎아 썼던 사람들 어땠겠습니까? 다 깎아가면서 그 만약에 오타 하나 나면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해 한용운 아카이브를 구축할지 그 사람은 고통의 시작인 거죠. 데이터를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룬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몇십 개밖에 안 되지만 보통 아카이브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1만 건,
최소가 1만 건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엑셀 작업을 할 때 이 엑셀 시트가 굉장히 많이 도배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 쓰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버그가 일어나면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까요? 다 인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기 위한 디지털 기술도 발전해 가고 있지만 결국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거는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고통이 엄청나게 시작이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아래 빨간 줄 보이십니까? 데이터 만든 사람은 저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 빨간 줄 하나 나오는 저 하나 때문에 몇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저 한 글자, 여기서는 S자 맨 끝에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사용 권한이 거부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뻘건 이런 글자로 나오면 무섭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나에게 뭔가 맡겨진 의뢰자는 으르렁거릴 것이 분명하고, 그럼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이렇게 되겠죠. 접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하는 와중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에요. 새벽 1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불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면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8만 대장경을 깎았었던 그 사람이 오타 나갖고선 이런 게 나왔겠죠. 감독한 사람이 야 너 잘못했어. 혼나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 처리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성제,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고통의 원인, 데이터 처리자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팔정도가 나오죠. 이거 역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통 처리자 나옵니다. 뭐 하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팔정도 중에 하나입니다. 정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팔정도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구현됩니다. 이건 뭐 하는 걸까요? 보고 있잖아요. 정견입니다. 이건 뭘까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사유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정정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정진입니다. 저는 불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공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디지털로, 이 디지털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애기입니다. 컴퓨터는 애기예요.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지 못하면 처리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거 하나 때문에 작동이 안 됐다고요. 그거 하나 찾으려면 한 이틀 밤 새야 됩니다. 황당하죠. S 하나 빼먹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찾게 되는 게 뭐다? 정견, 정사유, 정명, 정정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승가대학교 총장님, 동국대학교 총장님, 이거 전공 필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때부터 진정으로 불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교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가르쳐준다? 불국사 틀어주고 대용좀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 체험하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퍼포밍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자가 되기 위한 수도, 수행,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감히 이런 거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팔정도를 손으로 익혀보지 못한 사람, 이런 거 어려울 겁니다. 깨끗하죠. 명령이 완료됐습니다. 기분 엄청 좋습니다. 빨간색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처리한 사람은 이런 거를 아주 환영하죠. 깨끗하죠. 그런데 화만 내고 있다고 해서는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시간을 좀 오래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나요? 계약된 시간이 있는데. 번뇌장 일어나죠. 고통의 시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얻기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대략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요거 만들기 위해서 제가 들어간 시간이 한 2달여쯤 됩니다. 만해 축전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하나 보내드렸어요. 스마트폰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지금 연구원이 여러분 메신저로 여러분 메시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올 수 있는 메시지 보내드렸어요. 지금 한번 꺼내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손에 있어요. 이제 이 아카이브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손에서 놀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온톨로지라는 걸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 아카이브가 요즘 나오고 있는 시멘틱 큐레이션, 시멘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입니다. 예전에 아카이브라고 하면 홈페이지 금방 생각하시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설 나오고 요즘은 또 누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차세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차세대 아카이브입니다. 말씀드려도 그런 내용이에요. 맨 위에 보시면 온톨로지 있죠. 욕심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이 온톨로지를 통해서 시멘틱 큐레이션으로 구현이 된 겁니다.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카이브 사업이 성공하려면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보는 사람, 내가 즐기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그걸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일선에는 학생들이 한용운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일선에는 대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활용 방안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처리자도 살고 데이터도 사는 8정도 데이터 수행. 전공 필수로 만들어주세요. 얼마든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좋은 데이터는 선지식을 확산하죠. 그렇지만 나쁜 데이터는 아무도 안 봅니다. 가장 허탈하고 가장 기분 나쁠 때는 내가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정견이 없었기 때문에 정사이가 모자랐기 때문에 만들어낸 쓸모없는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죠. 잘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견, 정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정도 의식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마구 만들어낸 그런 거는 쓰레기입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8정도가 들어간 정말 불자의 생각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아카이브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게 보이겠죠. 서강에 비치는 그런 만의 아카이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원재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만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이 곧 불교를 수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의 전중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중현입니다. 오늘 모두 발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이 전부 다 연구자신데 저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연구소에서 왜 저를 초청해서 이런 토론 자리를 만들었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을 보내드리긴 했지만 오늘 뭐 시간도 짧다고 하니까 제가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만해 아카이브, 즉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어떤 것에 주안을 둬야 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쭉 봤더니 앞에 김시덕 선생님께서 라키비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또 뮤지엄. 저는 만해 아카이브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현된다면 바로 이 라키비움처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아카이브가 아니라 그것을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만 필요한 그 아카이브가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또 만해가 살았던 생전 전체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들 그리고 만해를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젊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말씀 주셨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뒷단에 숨어있는 많은 기록들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젊은 친구들한테 뭐 만해를 알리고 그들이 만해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해 아카이브는 젊은 친구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징하게 제작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만해 연구소 그 동국대학교에 있는 만해 그리고 만해 기념관 웹사이트들을 제가 봤는데요. 전부 다 텍스트입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지는 깨져서 볼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발표하신 분이 이 PDF 파일로 만들어주신 이미지보다 상태가 훨씬 나쁩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도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유행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형식을 좀 차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최원재 선생님께서 그런 건 훨씬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지 한 컷을 쓰더라도 그것들을 최대한 현대화시켜서 복원할 수 있는 건 복원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뭐 연구소에서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애초에 이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을 때 보도 자료 있습니다. 자료 수집 정리하겠다, 뭐 전집 가능하겠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연구자 DB를 네트워크로 활용한다. 이게 바로 아카이브의 이 디지털 아카이브가 가져야 할 카테고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뭐 연구 정보, 학술 정보, 또 공간, 출판, 영상, 음성, 뭐 아주 기본적인 종이 기록물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백데이터에 있는 그 기본적인 자료들은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뭐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카테고라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자들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만해기념관에도 있고 앞에도 연보 발제하신 분도 있는데요. 텍스트 형식의 연보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에 있는 연보는 드래그해서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백데이터 소스를 보면요. 그 소스가 그대로 엑셀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연보를 만들 때는 이제 시계열적으로 어차피 분류를 하겠지만 그 안에 이미지와 아카이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기록들, 영상이든 음성이든 종이 기록이든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건 뭐 어차피 기술자들이 할 일이니까요. 다만 그런 기준을 연구소가 가지고 있고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생애와 인물사에 집중할 것인지 하나의 컨텐츠를 구성할 때마다 각각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카드뉴스를 하나씩 제작해도 됩니다. 잡지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뉴스는. 예를 들어서 님의 침묵이다 그러면 님의 침묵을 소개하는 건 소개하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젊은 친구들이 님의 침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 디자이너의 영역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물론 이게 활용이 되어야 할 거고요. 제가 봤더니 하루 접속자가 2명 정도 됩니다. 지금 동국대학의 만해, 그것도 만해 아카이브입니다. 또 만해 기념관의 만해, 여기 만해 마을. 만해 마을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접속자가 좀 더 될 텐데요. 홈페이지 접속자가 하루에 2명이라는 건 그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명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접속자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식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누군가 좀 많이 와서 보고 그런 것들이 활용되고 또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만해를 알리고 만해가 이런 인물이었다, 우리가 만해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했다, 이런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 축적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곁들여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토론은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